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아졌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4부를 통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부분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앞에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밸런스다, 언밸런스다, 커넥터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것을 안 전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강의는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 강의가 정말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커넥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많은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케이블과 이 커넥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또한 커넥터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커넥터와 이런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케이블을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번에 이제 밸런스다, 언밸런스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케이블 종류, 커넥터 연결을 했을 때 언밸런스 타입을 밸런스로 변환시켜주는 장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DI 박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거리의 언밸런스를 먼 거리를 전송하기 위한 밸런스로 변환시켜주는 장비는 다이렉트 박스, DI 박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DI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DI 박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패시브다, 그다음에 액티브다라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패시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만들어주는 장비고요. 액티브 타입은 팬텀 파워 48V가 들어가야지만이 구동할 수 있는 다이렉트 박스예요. 그러니까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사용하기도 쉬울 거고요. 또한 고장률도 안 생기니까, 그러면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맞죠.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액티브보다는 이제 패시브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패시브를 쓰는지, 왜 액티브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프로 오디오 쪽에서의 기준 레벨을 플러스 4dBU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언밸런스, 이제 보통 이제 컨슈머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레벨을 마이너스 10dBV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신호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면 지금 잘 보시면 1.23V가 되고요. 그다음에 316mV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줘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안에는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TR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폭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의 믹서가 프리앰프가 좋아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패시브 써도 상관이 없고 액티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믹서 자체가 그리 고가의 제공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레인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면은 힘들죠. 보통 믹서에서의 프리앰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단의 증폭기가 얼마큼 좋냐에 따라서 전 시스템을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믹서가 고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액티브 타입의 DI 박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고요. 먼 거리 전송하는데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패시브보다는 액티브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AS EBU, 그러니까 이제 보통 AS3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럽 타입의 디지털 시그널 그 규정이에요. AS EBU라는. 근데 보통 우리가 컨슈머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SPDIF라는 그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RCH 커넥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 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광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신호 규격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XLR로 되어 있는 AS-EBU, AS3로 되어 있는 신호와 SPDIF로 단자로 되어 있는 RCA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두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 장비가 이제 고장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신호에 대한 정확하게 스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3하고 SPDIF하고는 절대 결속하면 안 돼요. 그 중간에 중간 단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XLR은 XLR, RCA는 RCA, BNC는 BNC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해야지 XLR을 BNC로 바뀌거나 XLR을 RCA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테네이터라고 해서 신호 감색이라는 걸 집어넣어 줘야지만이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표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S3라는 게 AS-EBU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아웃풋 레벨이 2에서 7V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AS3 언밸런스 AS3 ID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BNC 타입의 이제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 이걸 보면 이제 맥스 디스턴스가 1km 정도 되냐. 먼 거리 전송하기 위해 쓰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넥터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V에서 1.2V 정도가 피크 투 피크가 신호의 작은 거와 제일 높은 거의 차이가 1.2V까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RCA 같은 경우에는 SPDIF 같은 경우는 컨슈머 쪽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0.5V에서 0.6V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LR로 되어 있는 7V 피크 투 피크 제일 큰 소리가 이 장비에 0.6V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고장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 케이블 연결할 때는 동일한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할까요? 싱글 컨덕터 케이블, 지금 보시는 싱글 컨덕터 케이블이라는 뜻은 뭐냐면 심선이 하나고 이제 실드가 있다는 케이블이에요. 심선이 하나고 실드가 있는 케이블을 싱글 컨덕터 케이블. 그럼 반대로 심선이 두 개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듀얼 컨덕터 케이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넥터 종류는 되게 많죠. RCA, TRS, TS, 그다음에 BNC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죠. 싱글 컨덕터 케이블에 언밸런스드 아웃풋과 언밸런스드 인풋을 연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심선에 해당하는 그쵸.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할 거고, T 단자에 연결을 할 거고요. 실드 같은 경우는 S 단자, 그러니까 슬리브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잘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싱글 컨덕터 케이블에다가 언밸런스 이제 아웃풋과 인풋을 연결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심선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실드는 실드끼리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볼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RCA와 이제 TS 커넥터를 연결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T는 심선이 붙게 되는 거고요.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실드가 붙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RCA 심선과 그다음에 이제 실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동일합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듀얼 컨덕터 케이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케이블은 듀얼 컨덕터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심선이 두 개고 실드가 있는 케이블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이쪽은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언밸런스드 아웃풋이에요. 언밸런스드 아웃풋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언밸런스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케이블 자체가 밸런스 케이블이라는 거, 듀얼 컨덕터 케이블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선 플러스 TS로 되어 있으면 심선 T에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핫 시그널과 콜드 시그널이 있는데 핫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시그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언밸런스드 인풋 같은 경우 T 같은 경우는 심선 플러스 핫 시그널을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실드는 어떻게 다 잘라버리는 거죠. 네. 자, 지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 언밸런스드 아웃풋. 그러니까 RCA하고 TS니까 동일한 거니까 쉽게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 같은 경우 듀얼 컨덕터 케이블이고요. 자, 언밸런스드 아웃풋에 밸런스 인풋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밸런스드 인풋을 같은 경우에 지금 TRS 단자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실드, 슬리브 같은 단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쪽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밸런스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 거냐. 동일해요. 이건 동일해요. 플러스 단자, 그러니까 TS 단자인 거죠. 이거 지금 TS 단자인데 T에다가는 플러스, 그다음에 S,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라운드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린 그 지난번에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항과 콘덴서, 캐패시턴스가 있고 레지스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라운드 성분에 따라서 캐패시터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컷오프 주파수 범위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역폭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DI 박스 같은 경우 보면 옆에 잘 보면 조그맣게 그라운드 리프트가 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케이블과 연결을 했을 때는 리프트를 올려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리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언밸런스 아웃풋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커넥터는 TRS 커넥터예요. 밸런스 타입의 커넥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지금 잘 보시면 T는 플러스에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R, 그러니까 링에 대한 시그널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널이죠. 마이너스하고 슬리브하고 조인을 하세요. 조인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플러스, 그러니까 핫 신호는 T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기존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링 단자는 슬리브 단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묶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은 밸런스 인풋이니까 TRS 다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듀얼 컨덕터 케이블에 이제 언밸런스 아웃풋에 밸런스 인풋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건 동일한 겁니다. 단지 그 커넥터가 이건 XLR이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듀얼 컨덕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는 그림하고 TRS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1번하고 조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링하고 슬리브하고 조인을 해서 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1번하고 조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제 마이크 할 경우에는 붙여줘야 돼요. 조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라인 레벨의 시그널 같은 경우는 띄워줘야 한다는 거.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디퍼런셜 아웃풋이에요. 디퍼런셜 아웃풋. 이제 보통 이제 밸런스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디퍼런셜 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거든요. 디퍼런셜, 밸런스인데 디퍼런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로 이렇게 이제 위상이 바뀌잖아요. 요거를 디퍼런셜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RS 동일한 거죠. TRS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네,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했던 거니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디퍼런셜 아웃풋이에요. 그죠? 디퍼런셜 아웃풋.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그대로 있는 디퍼런셜 아웃풋인데 여기에 언밸런스 인풋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인풋 자체를 언밸런스 인풋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단자는 TS 단자예요. TS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T는 동일하게 심선에 플러스가 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와 그라운드는 조인해 가지고 땜해서 연결하면 돼요. 자, XLR도 마찬가지겠죠. XLR의 디퍼런셜 아웃이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모든 신호가 살아있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인풋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언밸런스 인풋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TS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연결해요? 심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하고 실드 신호를 조인을 해가지고 S 슬리브에다가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범주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커넥터가 어떤 건지, 케이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웃풋이 디퍼런셜인지 밸런스인지 아니면 언밸런스인지, 인풋이 밸런스인지 언밸런스니 따라서 다양하게 커넥트 방법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밸런스와 언밸런스를 밸런스를 바꿔주는 건 DI 박스다. 그렇죠? DI 박스지만 액티브를 쓸 것이냐 패시브를 쓸 것이냐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액티브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DI 박스 보면은 이제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험 노이즈가 엄청 탈 때가 있고 안 탈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케이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띄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말 커넥터 케이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강의는 뭐냐면 응용편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커넥터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우려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고요. DI 박스 같은 경우 액티브냐 패시브냐, 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DI 박스 보면은 그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를 붙일 거냐 아니면 뛸 거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언밸런스다 밸런스다 아니면 그 아웃풋이 언밸런스냐 밸런스냐, 인풋이 언밸런스냐 밸런스냐, 케이블 종류가 듀얼이냐 싱글이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막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I 박스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올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 막 노이즈가 심한데 그 리프트를 함과 동시에 노이즈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정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로써 케이블과 커넥터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벌써 2,200명이 넘었어요. 놀랍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만나면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